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 김세현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당의 총선 전략 또 보수 대통합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수 대통합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지금 유승민 의원 잠깐 화면에 등장하셔가지고 아직 통합의 원칙 같은 것도 제대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하고는 가장 신뢰관계가 돈독하신 입장 아니십니까? 네, 뭐 제가 이전에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호흡을 잘 맞췄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대통합의 조건과 원칙은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것이다 한번 제시를 해봐 주시죠. 네, 황교안 대표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수 통합의 큰 선언을 이 방향에 대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이제 우리 공화당 측에서 당일날 거부 의사를 바로 밝혀서 일단 우리 공화당을 향한 제안은 일정 부분 지금 논의에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즉 변혁 측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은 다음 날 유승민 대표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칙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가 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두 번째 개혁 보수이어야 한다, 세 번째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제 세 가지 원칙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공이 변혁 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 넘어온 상황에서 통합 추진단 또는 실무진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발표가 곧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단 물밑으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 중에 마지막 거를 생각하면 결국 양쪽 당의 이름을 다 이제 떼내고 새로운 당으로 합쳐보자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황 대표는 그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의 그 긴급 기자회견 당시에 이 행간을 읽어보면 충분히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통합의 길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 새 집을 짓는다, 낡은 집을 허문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간판을 내려놓는 것이 과거에 이제 저희 전신들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시절을 보자면 가령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되면서 한나라당이 되고 또 한나라당이 그 11.6 재보선의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진통을 겪다가 새누리당으로 거듭날 때 한창 뜨거웠던 논쟁이 있습니다. 해체 후 재창당이냐 아니면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냐 이 논의가 아주 격하게 무르익다가 이제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택하면서 당면 개정으로 기울어졌는데요. 근데 지금은 당면 개정 가지고는 이렇게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간판을 내린다보다는 낡은 집을 허문다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합이나 연대가 얘기 되는 것은 총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늘 되는 얘기 아닌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총선 때문에 뭔가 통합과 연대를 하려고 구상을 한다면 누가 공천을 받느냐에 결국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 김무성 의원 잠깐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서로 당과 만나서 하나가 되는 마당에 복잡하게 계산하면 어려워지니까 국민에게 맡겨서 경선식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결정하는 이 방법이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옛날부터 하시던 건데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싱크탱크시니까. 뭐 저희가 연구원에서 공천 룰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총선 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저희 당에서는 해야 될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완전히 새 틀로 만들어질 때는 김무성 대표님 말씀처럼 이 국민 경선 방식의 공천 룰을 정하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합의가 쉽게 될 거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개혁공천이라는 점에서는 지명도 있는 중진들이 대거 일방적인 그 유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식이 어느 한 가지로 특정되기보다는 좀 더 사실
앞서 이제 통합의 원칙도 아직 합의가 안 되는데 예. 공천 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좀 순서상도 어폐가 있어 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너무 좁혀서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일 수도 있고 물밑 작업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그냥 가능하다, 통합이 될 것 같다 쪽에 약간 기우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에 기우십니까? 짧은 시간 내에 되기에는 아직 예.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통합의 대의에는 분명히 모든 관계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풀어가는 방법이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된 상태로 보여진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간판을 바꾸든 새 집을 짓든 아니면 뭐 국민 경선을 통한 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든 논의는 한쪽에서 진행되지만 역시 자유한국당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원칙으로 왔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럼 결국 친박 세력의 문제가 남습니다. 서청원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정현 의원 등 친박 세력의 나름대로 핵심되는 분들이 당을 나가서 무소속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쪽도 어떻게든 끌어안아야 정말 이제 보수 대통합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좀 함축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탄핵을 인정한다 또는 탄핵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이분법적 그 대립 구도 속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예. 정말 이 결론이 나지 않고 미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제 건너자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역사적 사실 그리고 헌법적 판단이 헌재를 통해서 내려진 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탄핵에 대한 논의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당과 또는 다른 세력과의 통합은 좀 이제 좀 제쳐놓고 자유한국당 자체가 이제 덩치를 키우고 지지도도 높여야 되는 이제 또 절박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영입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영입 과정에서 뭔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엉뚱한 발언이 나오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1차 영입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들이 좀 잘 걸러졌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제일 좀 논란이 컸던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는 이분이 전역 과정에서 아주 이 모욕적인 이 일들을 겪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나 또는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항변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라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근원적으로 선을 긋고 가야지 지금처럼 뭐 정리가 아직 명쾌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영입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2차 영입은 이런 기준 또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너무 이 이념지형으로는 오른쪽에 치우쳐버린 그래서 과거 탄핵 사태 이후에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좀 좌표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권 정당,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로의 대대적인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정책 지향 그리고 당의 근본적인 반성과 쇄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1차 명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뭐 1차에도 이제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명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재 영입을 위한 이제 위원회, 그다음에 총선 기획단, 그다음에 통합 추진단, 뭐 여러 가지 조직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의도 연구원과 이게 뭔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늘 논의를 하십니까? 뭐 언론에서 잘 접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뭐 물밑으로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느 당이나 사실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제발 이제 좀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니면 험지로 가서 좀
뭐 피를 흘리면서 멋지게 한번 싸워달라 이제 이런 요구들이 각 당에서 다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따지자면은 김 의원님도 오래 하신 분에 속하십니까? 3선 넘어오셨죠. 네, 지금 3선 예. 이루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당에 여러 가지 그런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를 안팎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특정 지역의 중진들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뭐 일견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당이 어려울 때 좀 더 선도적으로 희생해라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만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 국가대표성, 국민대표성과 함께 예. 지역 대표성, 주민 대표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 다른 지역에 옮겨갔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권 험지로 어느 지역에서 옮겨왔다 할 때 네. 그 해당 의원을 후보로 받아들이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재활용이냐 이런 예. 좀 아주 불쾌감이 들 수도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되 저는 뭐 근본적인 정치 개혁 차원에서 예.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가령 단체장처럼 3선 제안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말씀을 주장하시는 초대선 의원들도 같이 그런 뭐 불출마가 되든 험지 출마가 되든 자기 거치부터 같이 밝히면서 한다면 좀 더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와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30대의 인재들을 더 영입해서 뭐 꼭 공천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꼭 그쪽도 있지만 하다못해 당직이라도 좀 많이 이제 배분을 주면서 뭔가 당을 좀 새롭게 할 그런 고민을 늘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밀레니얼 세대, 즉 지금 20대부터 30대 중반 정도에 걸치는 연령대, 더 나아가서 그 10대들도 충분히 이런 예. 어떤 정당의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정책적인 토론과 정치 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이런 노출을 좀 더 젊은 시기부터 해야 우리도 30대 후반에 정치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20년의 경험을 갖춘 원숙한 젊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어떤 것들을 하셨냐고 다 물어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제일 시급한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조금씩 여당과의 갭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대표도 대선 주자 지지도 또는 인지도에서 조금씩 더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긴급한 대안부터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네. 오히려 지금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서 다들 저희가 뭐 더 반성을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근본적인 반성과 사과를 아직 제대로 안 했다는 국민적 인식이 많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인식하실 때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어떤 저희의 반성과 이 각오를 다시 다지는 게 계기가 필요하고요. 현재 실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더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자세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비판이 비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 어떤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책 틀을 가지고 나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국민들은 건강하고 튼튼한 제1야당을 늘 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과 쇄신이나 좋은 정책에서 좀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